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TV 헤드라인 뉴스 진행을 맡은 황태현입니다. 4차 산업 등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압도하는 국내 특허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분야, 바이오 분야 등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허TV 헤드라인 뉴스는 오늘부터 국내외 특허 기술은 물론 과학기술을 보도해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호흡하는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요즘 핫한 아이템이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등 관련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4차 산업군의 융합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텐데요.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가 4차 산업혁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4차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허TV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로 전체 투표자의 33.4%인 12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이 71명, 빅데이터 67명, 로봇 61명, 자율주행 57명의 순으로 투표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인공지능 분야는 시민 3명 중 1명이 투표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컸는데요. 이는 알파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분야는 각각 비슷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포인트예요.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응용편이 나오는 게 바로 원천이 AI입니다. 시민들의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또한 보이는 것 같습니다. IP 전문가들도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IP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을 AI, ICBM이라 일컫는데 이를 학술적 용어로 접근을 한다면 시작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의 분야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융복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먹는 비빔밥처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4차 산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IP, 지식재산권의 개발이 국유부강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준비 정도는 세계에서 25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적 보호 분야는 62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권리화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융합인데요. IP 중심의 4차 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치매 질환으로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뇌 안의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사후 부검에 의존하거나 아밀로이드 PET라는 고가의 뇌영상 검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예측기술 국책연구단의 무기니 이동영 교수 연구팀에서 소량의 혈액만으로 아밀로이드 PET 검사 결과를 약 90% 수준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후 조기 검진과 예측을 통한 의료 비용 절감과
사전 예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무기니 교수는 대부분의 치매 진단 기술들이 증상이 뚜렷한 치매 환자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비해 연구단에서 개발한 기술은 증상이 없는 정상 단계에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치매 예측 기술 국책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이동용 교수는 최근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깃으로 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실험의 실패 원인으로 대상군 진단의 정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정확한 대상군을 선별해 임상실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알츠하이머병 분야의 저명 국제 학술지인 알츠하이머 리서치 앤 테라피 등 다수의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한 연구팀은 현재 해외 각국 특허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치매 전문 벤처기업의 3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진단 키트와 알고리즘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될 경우 치매 예방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이 시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국책 연구과제로 지원한 한국어 분석, 음성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 API 형태로 개방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연구자 등이 공공지원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인공지능 오픈 API를 활용하면 음성인식 개인비서, 지능형 폐쇄회로 CCTV 등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몸밖에 뇌라는 뜻을 가진 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 API 11종 공개를 시작으로 음성 처리 API 3종도 공개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질의응답, 대화 처리, 영상 이해 등의 영역까지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계학습 데이터도 오픈 API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언어 분석, 정보 추출, 질의응답 등 한국어 기계학습 데이터 12종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되며 점차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니까 시원하시죠? 겨울이라서 바깥 날씨가 추운데도 바다를 달리는 그 느낌만큼은 시원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차가 어떻게 바다를 달릴 수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차량이 수륙 양용 자동차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안전하게 운행되는 수륙 양용 자동차가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차량입니다. 수륙 양용 자동차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환승할 필요 없이 육지를 달리다가 바로 바다로 입수해 달릴 수 있는 특수 자동차입니다. 육지에서는 자동차로, 바다에서는 배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수륙 양용 자동차가 안전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데요. 국내 중소기업에서 자체 기술을 접목해 국내 처음으로 수륙 양용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륙 양용 자동차로서는 전 세계 최초로 영국 로이드 승급 회사로부터 그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박 사고 발생 시 가장 문제시되는 침몰 부분에 있어 자체 특허인 포믹 시스템을 적용시켜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네, 이 업체에서 현재 생산 중인 수륙 양용 버스의 평균 속도는 수상에서 시속 10에서 12노트, 육상에서는 100km이며 육상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탑승 정원은 40명이며 출입구는 2개가 있고 차량 지붕에 6개의 비상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무게는 19톤이라고 합니다. 수중 추진 방식은 일반적인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물을 압축 분사하는 워터젯 방식입니다. 워터젯 엔진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육상에서는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상에서는 이물질이 엉키거나 끼지 않으며 추진력이 강하고 자리에서 360도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특수성을 본다면 관광 상품으로 수륙 양용 자동차가 남다른 차별화로 손꼽힐 전망입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정밀 의료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 교수팀은 정밀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체 가상세포 시스템을 개발해 발병 원리 및 치료약물 표적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세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들을 컴퓨터로 모사할 수 있는 세포 모형을 뜻하는데요. 인체 가상세포는 환자 맞춤형 데이터와 함께 환자 특이세포의 대사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궁극적으로는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 가상세포는 세포 내에 일어나는 모든 효소 반응을 컴퓨터에 재구성하고 실제 세포처럼 반응을 시켜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병의 발병 원리 규명 및 항암 치료 등 치료약물의 표적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며 정확한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특훈 교수 연구팀은 기존 가상세포에 반영되었던 생물학 정보를 표준화하고 단백질 이소형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 게프라 프라임워크라는 컴퓨터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게프라 프라임워크는 인체 가상세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정교한 인체 가상세포를 이용하여 맞춤형 환자의 가상세포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정밀의료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은 연말연시에 코골이 환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신체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후에 기도까지 좁게 만들 수 있어 코골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골이 증상뿐 아니라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하고 저산소증에 의한 뇌졸중, 당뇨,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면장애 진료 원인은 2012년 35만 8천여 명에서 2016년 49만 5천여 명으로 4년간 37.9%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한 수면의 질 저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코골이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개인 맞춤형 수면 무호흡 치료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기도가 막혀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수술보다 바이오가드가 좋은 점은 필요할 때만 간편하고 안전하게 기도를 열어줘서 무호흡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졸음운전은 물론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우울증, 발기부전 등 만성질환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중 호흡장애는 잠잘 때만 나타나는 한시적인 문제로 수면 중 기도를 넓혀주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가 숙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김갑진 교수와 고려대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자구벽 기반 자기 메모리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메모리 소자는 D램, S램,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D램과 S램은 속도가 빠름에 반해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가 사라지는 휘발성을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긴 하나 동작 속도가 느리고 쓰고 지우는 횟수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경우 높은 용량이 장점이나 기계적인 회전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이 높고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자구벽 기반 자기 메모리가 하드디스크를 뛰어넘는 차세대 자기 메모리 응용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구벽 메모리 연구는 대부분 강자성체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팀은 페리 자성체인 가돌리늄, 철, 코발트 등을 포함한 금속 합금을 활용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구벽의 이동 속도가 초당 수 킬로미터까지 급속도로 빨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페리 자성체인 가돌리늄, 철, 코발트 등을 포함한 금속 합금은 가돌리늄과 철, 코발트의 자화가 반평행으로 나열되어 있어
두각 운동의 총합이 영인 지점에서 워커 붕괴 현상이 사라져 자구벽의 속도를 상온에서 초당 2km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페리 자성체의 각 운동량이 영인 지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 차세대 메모리 구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이 대기질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차량 매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인데요. 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 대기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의 일환으로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노후화물 경유차에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신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최년식 교수팀은 노후 디젤 차량의 전기 노이즈가 매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실용화한 기술은 산학으로 공동 개발되어 차량의 노이즈를 정류하는 정류 필터 장치를 개발해 차량 성능 개선은 물론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저감했다고 합니다. 일반 매연 저감 장치는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된 후 배출되는 매연을 걸러주는 후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연구팀에서 산학으로 개발한 정류 필터 장치는 자동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를 정류시켜 전자제어를 통해 연료가 연료실 안에서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선처리 방식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노후화가 될수록 ECU에 정확한 오볼트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차량 성능이 제대로 된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류 필터를 장착하면 불완전 연소가 완전 연소로 개선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처리 방식인 정류 필터 장치는 2013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연구기관에서 각 3차례의 매연 테스트와 검증을 마치고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획기적으로 저감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개발 회사는 이 장치가 노후 경유 차량은 물론 가솔린 및 LPG 차량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근육 구동기는 인간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사용하기 적절한 인공근육 구동기의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계형 팔과 손 등에 사용되는 모터형 구동기는 크기와 힘의 한계가 있고 무게가 무거우며 상하 좌우 운동으로 움직임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균관대학교 최형렬 교수 연구팀이 감각 기능을 갖춘 의수 구현에 필요한 고출력 경량의 인공근육으로 작동하는 생체 근육형 구동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수나 의족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이 뉴스가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공근육형 구동기는 가벼운 스판덱스 섬유를 꼬아서 제작한 것으로 기존 모터형에 비해 높은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한 강도와 인성을 갖춘 근골격으로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축성이 뛰어난 직물로 직조가 가능하고 동시에 생체 근육과 유사한 수축 이완 및 회전 운동이 가능해 절단 환자용 의수 의족뿐 아니라 착용형 기기나 인공지능 로봇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로 201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피부와 피부형 촉감 감지기 등 요소기술 융합으로 감각 기능을 갖춘 바이오닉 손팔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유난히 심해지는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인데요. 신생아는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나 낮은 습도 등에 주의해야 하고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몸의 열과 독소를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임산부의 경우 아토피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천연유래 성분의 제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천연유래 성분 중 민들레 추출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민들레 추출물이 해독작용을 하며 열을 없애주는 등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에 해로운 물질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에 효과적인 민들레 추출물과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제조한 신생아와 임산부 전용 화장품인 더밸류 브랜드의 화장품을 개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와 임산부 전용 화장품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임산부들은 함부로 약도 복용할 수 없고 경피를 통해 바르는 것도 흡수되어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민들레 추출물과 천연 유래 성분만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아토피뿐만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 습진, 알러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천연 유래 성분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미국 FDA의 제품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고분자 반도체 소재는 탄소 기반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진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유연성이 좋고 무게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용액 공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넓은 면적에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차세대 재료로서 곽강을 받고 있어 지난 20년간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OLED를 이용해 유연한 패널 등을 만들어 그 산업 활용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죠. 하지만 고분자 반도체 소재의 소수성 때문에 주로 클로로포름이나 클로로벤젠과 같은 할로겐을 포함하는 독성 유기 용매에 의해서 소자 제작 공정이 이루어져 막대한 환경 비용 발생과 산업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물을 이용한 고분자 반도체 기반 소자 제작 공정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지만 산업화가 가능한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정대성 교수 연구팀이 비누를 구성하는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수성 반도체 잉크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 정대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웨어러블 전자 소재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 반도체 제작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성과이며 간단한 화학적 계지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소재를 물에 분산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트랜지스터부터 태양전지, 복합회로,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광전자 소재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뉴스는 마취주사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치과에 갈 때 한 번쯤 주저해본 경험 있으시죠? 바로 통증 때문인데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간혹 마취주사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술 중에 통증도 크지만 환자 5명 중 1명은 마취주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받을 때 아프지 말라고 하는 마취주사지만 마취주사 자체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의 두려움에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다는데요. 보통 치과에서 마취할 때 느끼는 통증의 원인은 주사액이 주입되는 압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기기 플랫폼과 공동 연구 개발해 마취약을 종속 정량으로 주입하는 디지털 무통 마취기를 개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주사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플랫폼과 공동 연구 개발한 자동 주사기 아이잭은 통증 완화는 물론 정량 정속 주입으로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디지털 무통 맞추기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수행한 선도 벤처 과제 중 최우수 과제 선정은 물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기기 플랫폼에서도 우수 개발 사례로 선정되어 의료기기 업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자석 메모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 구조에서는 논리 소자와 메모리 소자가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자 간의 긴 신호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인 SRAM과 DRAM의 사용은 정보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전력 공급으로 인해 높은 전력 소모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휘발성이면서 고속 동작이 가능한 자석 메모리의 개발이 한창인데요. 자석 메모리는 자석 물질의 자화 방향의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자화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소자의 동작 원리입니다. 기존 자석 메모리에 사용되는 기술은 전기를 인가하여 생성되는 스핀 전류를 이용해 자화 방향을 제어하는 스핀 전달 토크 또는 스핀 궤도 토크인데 이러한 방식은 전기 인가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큰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박병국 교수 연구팀이 자석메모리의 새로운 동작 원리인 열로,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열에 의해 스핀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 즉 스피너 런스트 효과가 이론적으로는 발표되었으나 최근까지 기술적 한계로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지만 이번 연구에서 스핀 궤도 결합이 큰 텅스텐과 백금 소재를 활용하고 스피너 런스트 자기 저항 측정 방식을 도입해 스피너 런스트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열에 의한 스핀 전류 생성 효율이 기존 전기에 의한 스핀 전류 생성 효율과 유사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박병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열에 의한 스핀 전류 생성이라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것에 의미가 크고 추가 연구를 통해 자석 메모리의 새로운 동작 방식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 이경진 교수, 충남대 정종률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디지털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문화계의 때 아닌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천재화가 신윤복과 정선의 작품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획전에서는 440평의 전시 공간에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해원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겸재정선의 총석정 등 원화 56점과 이 두 거장의 작품을 디지털 기술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 17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이 기획전에서는 440평의 전시 공간에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해원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겸재정선의 총석정 등 원화 56점과 이 두 거장의 작품을 디지털 기술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 17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해원 신윤복은 미인도를 비롯해 국보 제135호 해원 전신첩으로 잘 알려진 최고의 풍속 화가이고, 겸재정선은 인왕제색도와 금강산으로 유명한 조선 최고의 진경산수 화가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두 거장의 작품 배경이었던 조선시대 한양 풍속과 금강산 풍경을 중심 주제로 하여 신윤복의 월야밀해, 정선의 총석정 등 원화를 바탕으로 17종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 아트들은 신윤복의 관능적인 색상과 정선의 웅장한 화풍을 느낄 수 있도록 3D 매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작품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스토리를 가미하여 관객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 아트는 21m 초대형 미디어 월, 15m 크기의 서클 비전 등 전시장 벽면 여러 곳에 대형 화면으로 투사되어 관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윤복 그림 속의 다양하고 화려한 의상을 한복 디자이너 이형희 작가가 재현하여 전시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인 이이남의 금강내산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미디어 아트 기획전 바람을 그리다 신윤복 정선을 주제로 지난 11월 24일부터 6개월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2층 디자인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FDA 잘 아시죠? 미국 연방식품의약국인데요. FTA, 즉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우리 기업과 제품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품, 의료기기 등 대미 수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인증입니다. 특히 품질이나 안전 등을 강조하는 미국 시장에서 자국이 정한 규정과 규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품은 통관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품질과 고객 요구, 각종 규제에 대비한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수출 시장에서 해외 인증은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TV는 FDA와 UL 등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시카고 소재 USAN FDA 패턴트에 한국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USAN FDA 패턴트는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턴트들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수출을 위한 FDA 규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허TV는 USAN FDA 패턴트의 한국 에이전트로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한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USA인 FDA 패턴트는 미국 현지 에이전트 법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막힘없는 업무 진행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은 물론 인증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특허TV 헤드라인 뉴스는 국내외 특허 기술은 물론 특허 동향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숙면을 방해하고 숨이 멎어 생명을 위협하는 코골이 무호흡증. 효과 좋고 간편한 치료기 바이오 가드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수면과 건강에서 제작합니다. 전주 롯데백화점 맞은편. 문의 전화 1661-4792.